네, 안녕하세요. 택배박사 윤성입니다.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알기 쉬운 기본 안전 보건이라는 챕터 3번을 가지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 사실 우리 택배는 이거 기계를 쓰지 않으니까 뭐 밀림점, 회전하는 쪽, 커플링, 뭐 돌출된 키나 고장 노사 등등 이런 부분은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나번에 있는 감전 재해 예방 대책, 뭐 전기자와 관계없는 일반 작업자에게 많이 발생한다. 잘 모르니까, 전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감전재해 원인과 대책. 원인은 전기 안전의 의식 부족, 뭐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위협, 뭐 등등 이동식 전기 기계기구의 취급 불량, 이런 게 이제 대책은 이제 땀 물에 젖은 상태에서, 뭐 아시잖아요. 콘센트는 땀 분리가 했을 때 만지면 안 되고,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적합한 절연 보호 장구를 사용하고 인체 보호용 누전 차단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 장갑이잖아요. 거의 장갑 안 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사실 이렇게 레일 옆으로도 이렇게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아무튼 그런 레일 장비들,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작업 개시 전 점검해야 될 부분이죠. 보통 이제 지게차 퍼크리프트라고 하는데, 사용 시에 이제 제동 장치 및 조정 장치 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해라. 그리고 하역 장치 및 유압 장치 기능 이상 유무 확인해라. 그리고 바퀴, 저번 편에서도 말씀드린 이제 차량의 바퀴도 좀 뭐 펑크냐 뭐냐 이런 거 좀 확인하는데, 어쨌든 지게차 같은 경우는 거의 180도 아니면 360도를 180도죠. 180도를 도는 부분도 워낙 회전 반경이 세다 보니까 좀 바퀴가 좀 마모 현상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잘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컨베이어 사용할 때 원동기 및 풀리. 원동기라는 건 이제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엔진이, 이제 풀리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베어링이죠. 동그란 베어링에 이제 벨트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예를 들어서 요게 만약에 이제 베어링이 날아가면 여기에 이제 껴서 벨트가 이렇게 돌잖아요. 요거를 바로 풀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상 정지 장치 기능에 이상이 없는가 또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 작업할 때, 우리 특히 이제 택배 하시는 분들 많이 하는데, 제가 솔직히 좀 이거 여기서 웃음의 소리를 좀 얘기하면, 요 사진 제가 저희 SM들한테도 교육할 때 얘기했는데, 자, 허리가 다칠 수가 있으니 무릎으로 인해서 물건을 들어라. 근데 저는 참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이거를 하도 해가지고 무릎이 나갔어요. 근데 과연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인데, 어쨌든 조금 더 한 거는 허리 수술보다 무리가 낫다 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뭐 웃음의 소리지만 어쨌든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드는 부분부터 조금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정리, 정돈 및 청소. 정리, 정돈 중요성은 다 알잖아요. 정리란 불효 불급의 물품과 긴급을 요하는 물품을 구분하여 필요한 것을 정비해두고 불필요한 것은 작업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두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보면 불효 불급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불효 불급이라는 거는 이제 굳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정리를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불효 불급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전적 의미까지 저거 할 거 없이 그냥 정리할 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안쪽으로 놓고 한쪽에다 잘 놔두고, 필요한 부분을, 긴급을 요하는 부분만 이제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쓰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안전은 정리정돈에서부터. 그렇죠. 정리정돈이 얼마나 보면 이렇게 요 그림도 나왔지만, 이런 정리정돈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게 머리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뭐 렉에다가 파레트 렉 같은 데다가 물건을 잘못 싸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낙하사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정돈의 효과, 낭비를 줄임으로써 능률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된다. 안전성 향상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된다. 보전성, 품질 개선, 업무 준비 시간 단축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정리정돈과 재해 관계에서는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불안전한 상태 발생, 불안전 행동, 유발로 재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처치, 구급함은 사무실에 꼭 위치해 있어야 되고, 외상치료약, 안약, 안대거즈, 붕대 등은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
외상 치료약, 안약, 안대거즈, 붕대 등은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 응급처치 우선순위는 심장 마사지, 인공호흡, 동맥출혈, 쇼크, 골전 순이며 상처 치료는 그 다음이다. 호흡이 3분 이상 정지하게 되면 그 다음엔 호흡이 회복되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우려가 있으므로 지체 없이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다 같이 보시면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반응은 없으나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기도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를 옆으로 눕히고 환자의 한쪽 팔을 머리 밑으로 받쳐주는 회복 자세를 취해줍니다. 하지만 환자의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심정지 호흡처럼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이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합니다. 구조 요청. 심정지 상태가 의심된다면 신속히 119에 신고를 합니다. 가슴 압박. 구조 요청 후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것은 가슴 압박이며 효과적인 가슴 압박은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류를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먼저 가슴의 중앙인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한쪽 손꿈치를 대고 다른 한 손을 그 위에 포개어 깍지를 낍니다. 구조자의 팔꿈치를 곧게 펴고 구조자의 체중이 실리도록 환자의 가슴과 구조자의 팔이 수직이 되게 합니다. 가슴 압박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강하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압박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의 속도는 적어도 분당 100회 이상을 유지하시되 분당 120회를 넘지 않도록 하시고 압박 깊이는 5에서 6cm 사이를 유지합니다. 또한 가슴 압박 이후 다음 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각각의 압박 이후 가슴의 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하시되 가슴에서 손이 떨어지거나 압박 부위가 불규칙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덩치가 작은 청소년이나 소아의 경우에는 한 손으로 흉부 압박을 시행합니다. 기도 열기.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혀가 뒤로 말리면서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서 기도를 열어줍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추락 환자 등 목뼈 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머리를 뒤로 젖혀서는 안 되며 턱만 살며시 들어서 기도를 열어줍니다. 인공호흡. 기도를 열어준 상태에서 환자의 입을 벌립니다. 머리를 젖힌 손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환자의 코를 막고 자신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킵니다. 한쪽 눈으로 환자의 가슴을 주시하면서 환자의 가슴이 팽창해 올라올 정도로 1, 2초간 공기를 서서히 불어넣은 다음 입을 떼서 불어넣었던 공기가 다시 배출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인공호흡을 시행합니다. 인공호흡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기도가 잘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첫 번째 인공호흡을 시도했는데 환자의 가슴이 팽창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는 머리 젖히기, 턱 들기를 정확히 다시 한 다음에 시도합니다. 한편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인공호흡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심폐소생술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인공호흡 과정을 생략하고 가슴 압박만 하는 가슴 압박 소생술만이라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119 구조대 혹은 전문 구조자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 30회 대 인공호흡 2회의 비율로 심폐소생술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가슴 압박을 계속하면 피로로 인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 2분마다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네, 이렇게 좀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나 모르니까 한 번쯤 더 돌려보시면서
나중에 혹시나 사람은 일하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또 누굴 도울 수,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누굴 도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한번 좀 잘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상처 처치 시 전반적 유의사항, 출혈 시 지혈하며 상처 부위는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간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물 제거가 어려운 경우 고정하여 이송하고, 상처의 외부 옥시풀, 베타틴 등으로 소독 후 소독 거즈를 대고 붕대를 감는다. 신속하게 의사에게 인계하고 탈지면을 상처에 접촉되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적은 출혈 경우 흐르는 수돗물에 씻어내고, 전신 상태, 특히 뇌출혈들 세밀히 관찰해야 된다. 그리고 쇼크 주의하며 보온 유지하고, 연고류는 가벼운 찰산과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상처에는 알코올을 바르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재해 발생 조치, 재해 결부된 설비 운전을 일시 중단한다. 그러니까 빨리 급하게 일시 중단 밸브, 차단 스위치를 빨리 누르라는 거고, 피해자를 구출하고 피해자에 대해 응급처치를 지혈 및 인공호흡 해야 되고, 병원 등 기타 관계자에게 빨리 연락하고 상사에게 보고하고요. 우리는 이제 택배니까 우리는 이제 주변 동료들한테 빨리 얘기하고 119를 불러야겠죠.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작업과 건강의 관계. 근로자는 평소에 자기 자신의 몸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건강한 몸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생활 리듬의 변화로 심신의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변화된 리듬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정해진 작업을 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근로자의 책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신체, 자기 건강만 믿고서 막 함부로 하는데 그게 정말 위험한 거다. 그리고 직업성 질환의 정의, 근로자들이 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병, 즉 업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며 재해성 발병과 직업병으로 나눌 수 있다.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재해성 외상, 그리고 재해성 질병, 업무, 재해, 부상, 질병으로. 재해에 기인하는 질병은 재해성 중독, 직업성 질환은 업무, 재해, 질병. 직업병, 질병의 원인은 선천적인 것이지만 체질적인 것 이외의 질병에는 원인이 있다. 환경이나 행동 중에 원인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폭언, 과식 등 생활의 난잡함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자,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이 택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또 뭐 식사도 끼니도 거르는 경우, 뭐 이렇게 아까 뭐 이렇게 무릎으로 써라, 뭐 허리가 다칠 수가 있으니 무릎으로써 짐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요령을 조금 만드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통 우리 택배 하시는 분들이 가장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난 아직 젊은데 뭐 나는 내 나이가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요, 택배는 한순간에 훅 하고 갑니다. 저도 제 몸 하나는 정말 믿었었는데 어느 순간 몸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나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돈도 좋지만 건강 챙기면서, 그리고 조금은 여유롭게 살면서, 물량 배송 너무 많이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씩 띄어내면서 좀 여유로운 그리고 건강한 삶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 운반용 하역기계 작업 안전에 대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택배 박사 윤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